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살다 보면 진짜 너무 힘들다 싶은 날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만 같으면 진짜 살만 난다 싶은 날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환승을 2번이나 해야 되는데 갈 때마다 제 시간에 맞서서 딱딱 지하철이 도착해줬을 때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 문이 쓱 열릴 때 들어가는 그 느낌. 그리고 또 뭐랄까 알람 소리가 너무 힘들어서 겨우겨우 일어나서 회사 나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이 공휴일이었을 때. 자, 그런 이런 행운이 나에게도 싶은 순간이 오늘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분장실에서 오늘의 게스트 이분과 미리 만나는데 의외로 내과인데? 싶은 약간 새초롬한 그냥 여성 동료로 인식했던 누군가가 내과인 거를 알았을 때. 자, 오늘 모신 이분은요, 굉장히 생각보다 여자 외모와 반대로 털털하면서 사내 같은 매력이 있는 아나운서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늘 받아서 맑고 그리고 뭐랄까 밝은 그런 에너지를 계속해서 내뿜는 늘지 않는 방부 미모의 여자입니다. 아나운서 김경화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하이. 아니 제가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MBC 공채 출신 아나운서 김경화. 다양한 방송 활동과 영어 프로그램 진행. 최근에는 연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그녀. 2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방송인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도 신앙생활도 똑부러지게 하는 김경화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정치 아나운서죠? 2000년도. 네, 2000년도. 나이 너무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비설이 있어요. 유학파 아니에요? 유학파가 아니에요. 저 대구 촌년이거든요. 저는 대구 그냥 촌년. 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어는 애교 부리는 남편이 왜 이래? 형제끼리. 하나님은 항상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야. 그렇네. 라는 믿음이 되게 강하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에 쏟아붓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여자한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의 면도를 갓 끝낸 오빠의 어떤 성격이 확 튀어나오는데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아까 네. 아싸 하면서 번호를 냅다 땄습니다. 네. 우리 김경화 아나운서. 이제는 사실 뭐 연기자로서 또 뭐 진행자로서 워낙 활동폭이 넓어서 아나운서란 개념보다 그냥 김경화 씨입니다. 그렇게 브랜드 불러주세요. 그렇죠? 네, 진짜. 네. 브랜드가 됐어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김경화 씨를 모시고 오늘 아주 신생 브랜드. 신생 브랜드. 핫한 브랜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근데 김경화 씨가 오자마자 이미 저희 프로듀서부터 스태프들까지 다 너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생각보다 마당발일세. 다 하이파이브 하고 너무 반가워하고 성격이 되게 밝아요, 진짜. 밝기만 해요. 근데 집에 있을 땐 네. 또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한데. 그래요? 네. 아니, 약간 책갈피 사이에다 꽃 말릴 것 같은 약간 와닿지 않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저 뭐 모으고 이런 거 싫어해가지고 남편이 추억의 물건이라고 못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그럼 저는 예전에는 네. 이렇게 존중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버릴 거야, 가지고 있을 거야 하고 물었었는데 네. 요즘은 제가 조용히 처분해요, 그냥. 안 그럼 집에 짐둘 데가 없어서 이게 살림살이가 이제 점점 쌓여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그냥 처분해도 모르더라고요. 그럴 거 왜 갖고 있어요? 몰라요. 네. 3년 이상 안 쓰면 모르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앞으로도 안 쓸 거야. 저는 저희 2년. 어머니가 이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버리시게. 네, 너무 의미부여를 하시니까. 근데 그거를 조용히 처분하는 게 결국은 같이 사는 사람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저희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진짜 백화점 이름 바뀌기 전에 쇼핑백까지 갖고 계세요. 와. 진짜로 그 모든 거를 막 너무 애지중지, 아까워서 못 버리시고. 와. 저도 물건 잘 아끼고 진짜 해지고 다를 때까지 쓰지만. 애 키우는 엄마니까. 아끼는 거랑 또 잘 정리하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쓸 거는 제가 조용히.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리더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김경화 씨가 요새 바빠요. 제가 이제 아까 팟캐스트 얘기도 같이 했지만 네. 그 가희 씨가 얼마 전에 나오셔서 네, 김경화 얘기 씨랑 들었어요. 함께하는 모임 얘기도 해주시고 네네네. 예, 그 잉글리 피싱 얘기도 네, 해주셨어요. 맞아요. 뭐 그리고 얼마 전에 MBC 드라마 역적에도 네. 또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깜짝 놀라서 많이 보던 여잔데 막 이런. 잠깐 드러냈죠. 그래서 이제 폭이 더 넓어지는구나. 사실 결혼하면은 이제 생활이 단순해지잖아요. 결혼 생활. 아이 키우기와 네. 또 이제 본업. 네. 근데 오히려 더 키워가고 있는 이 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그 네. 시기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으면 네. 사실은 더 엄마가 붙어서 세심하게 봐줘야 되고 네. 저도 좀 그런 걸 못 내려놓는 편이어가지고 또 할 땐 되게 열심히 하는 엄마거든요. 왠지 열혈 엄마일 것 같아요. 안 할 땐 완전 방임이고 할 때는 완전 하는 이렇게 약간 어허. 남들을 봤을 땐 방임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저 나름대로는 완급을 조절한다고 그게? 예, 우기고 있는데 근데 아이들이 지금 방임을 해도 되는 나이입니까? 몇 살 몇 자기 살이에요? 스스로 커야죠.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몇 지금 살인데? 첫째가 초6. 그리고 초6이요? 둘째가 초3. 초6, 초3이 방임. 13살, 10살. 요즘 대한민국에서 초6, 초3을 방임하는 학부모가 흔치는 않을 텐데요. 그렇긴 한데 저는 네. 사실 예전에는 막 엄마들 부류에 휩쓸려가지고 치맛바람. 네. 진짜 모임도 하나도 안 빠지고 회사 다닐 때도 그랬어요. 정말? 휴가를 내서라도 모든 모임에 다 가고 네. 점심시간에 잠깐 오더라도 가서 얼굴 비치고 인사하고 뭐라도 내고 가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랬었어요. 왠지. 예. 막 엄마들이 이래요. 막 다음 단원이 도형이니까 애들 도형 레슨 좀 미리 시켜놓고 막 등등등 얘기하면 막 불안해져요. 이제 그때부터. 네네. 아 도형도 해야 되고 요즘 선행은 한 학기 앞서가는 게 선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예습이에요. 한 학기는. 6개월 단위 한 학기를 먼저 하는 게 선행학습이 아니라 예습. 그럼 그러니까 막 1년치예요? 1년, 2년, 3년 이것도 하는 엄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학교는 왜 다니나? 그러니까 근데 그게 처음에는 엄마 입장에서는 막 불안해요. 그렇겠네. 그래서 저도 막 문제집 꺼내서 다음 학기 거 미리 봐두고 큰 그림을 그린다 생각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러다가는 애를 망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큰 그림에서 놀자. 네네. 행복하고 좋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자기의 몫이나 자기의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저는 또 공부도 중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건 엄마가 엄마의 열심히 하듯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건 니네 학생으로서의 몫이야. 네. 이렇게 던져놓고 네. 뭐 세세하게 지금 뭐 진도가 어떻고 이런 거 선생님 이거 면담 이런 거 안 해요. 빼기가 진짜 힘들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니까 잡고 있다 던지기가 이게 제일 힘든 힘들어요. 내공이에요. 네. 무슨 충격이 있거나 애한테서 뭔가 이제 데모와 반항이 있거나 네. 이러면 아이의 어떤 무언의 시위와 행동에서 엄마가 이제 위기를 느끼거나 뭐 이런 경우인데 스스로 깨달아서 이걸 던졌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놓아두는 듯 하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쫙 이렇게 완전 디테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를 아는 것 같아요. 엄마를 파악했구나. 그래서 그럴 때 좀 알아서 눈치껏 해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저희 집에 상벌제가 확실한 편이에요. 진짜? 네. 그 열심히 잘하고 문제집 한 권 다 끝내고 그러면은 뭐 20포인트를 얹어준다든지, 재밌다. 뭐 TV를 40분 볼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네. 룰이 있으면 돌아가죠. 네. 그렇구나. 아까 작은 딸 동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얼굴이 막 언니 너무 예쁘죠? 너무 높죠? 근데 보통 여자가 이 딸아이의 애교에 그렇게 막 아빠 같은 표정 짓기가 힘들어요. 근데 진짜 애교가 많긴 많습니다. 진짜죠. 네. 죽어요. 진짜. 아빠 같아. 근데 여기를 누르면 엄마 사랑해요. 뭐 엄마 머리 묶어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너무 거. 귀여운 거야. 네, 맞아요. 딸 둘이 다 그렇게 애교가 많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달라요? 많은 셀렉션을 주셨어요. 왜요? 첫째는 완전 시크함. 그래서 제가 항상 사랑을 갈구해요. 오. 그래서 막 뽀뽀를 길게 하려고 막 이러면 막 이래요. 큰 딸은? 네. 매력 있네. 그래서 너 왜 그래? 엄마 너무 상처받아. 엄마 집에 가서 해줄게요. 이래요. 그러니까 밖이라서 매력 있네. 이제는 부끄럽다 이거야 6학년이니까. 네. 근데 저는 그게 재밌어가지고 더 놀리듯이 얼마 전에도 수학여행 갔다 왔는데 사연아 하고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애가 막 좋으면서도 엄마한테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야. 자기는 시크한데. 그래서 한참 그럴 때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막 또 너무 서운하게 엄마 하면 슬퍼할 거라고 하겠는데 집에 가서요. 자기는 집에 가서요. 근데 둘째 완전 반대네요. 둘째는 어디서건 그냥 쪽쪽짝짝 쪽쪽짝짝이에요. 아빠는 더 높겠네.
아파 죽어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빠한테 불만이 뭐냐면 저는 연인 같은 부부로 살자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해왔었다가 네. 그거를 한 재작년서부터 내려놨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내려놔야지. 서로 이제 피곤한 것도 네, 있고 그럼. 네. 이제 정말 그 모든 사랑과 모든 애정의 표현들 있죠. 뽀뽀를 해도 그냥 이게 아니라 막 사랑의 눈길로 크게 바라보다가 한번 뽀뽀해주고 다시 이렇게 바라보면 은미하면서 또 이쪽 해주고 제가 정말 뒤에서 뻥 찬 적이 있어요. 둘째 딸을 그렇게. 네,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여기 여자 있는 거 안 보이냐고 그랬더니 왜 이래 형제끼리 이거예요. 남매도 아니에요. 그냥 형제끼리 이러지 말자고. 아, 너무 재밌게 네, 사시네, 진짜. 네. 아, 근데 김경화 씨가 아까 얘기를 하는데, 언니, 제가 너무 남자해서 신랑이 얼마 전에 그랬다고. 네네. 난 여자랑 살고 싶어. 진짜. 예.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긴 세월 동안 누적된 서로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이해와 이 수많은 잔털이 없으면 그게 생기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그거 행복인 거죠. 진짜 네. 공감해요. 예전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인 갖고 싶었어요. 항상 막 나는 조금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남편이랑. 그래서 항상 애기처럼 굴고 나는 애교 부리면 남편이 받아주고 뭐 내가 나 뭐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막 쫙 해주고 이런 연애 때의 모습을 항상 생각했는데 네. 그게 어떤 자리에 가서 나이 꽤 드신 이제 어르신들 있으신 자리에서 막 뭐 이렇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막 혼자 순진한 척하면서 네. 막 저는 아직도 남편이랑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건 남편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날 기분 나빴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저희는 이제 화장실 문 열어놓고 뭐 세수하고 저는 화장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그때 많이 하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막 화장하면서 남편이 또 이 닦고 막 이러면서 근데 오빠 내가 어제 그 자리에서 이러저러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지. 너무하지 않아? 이랬어요. 남편 왈 맞아. 큰 부담을 주는 거였어. 이러는 거 진짜로. 제가 그때 머리를 한 대 커밍아웃이네. 딱 맞은 거예요. 아, 이게 꼭 사랑의 표본적인 모습, 모델 같은 모습은 아니구나. 그렇죠. 사랑도 그리고 부부관계도 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넘어가야 되는 스테이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항상 1단계에서만 머무르려고 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그래도 되게 금방 많이 했어요. 머리가 좋네. 잘 깨달네. 제가 공부 잘했잖아요. 그러게. 아니, 뭐, 근데 사실 공부 얘기하니까 진짜 퍼뜩 생각이 나는데 영어를 참 잘해요. 우리 김경화 아나운서가. 아까도 이제 팟캐스트 잉글리 피싱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주 어렸을 때도 떡소리 났을 것 같아요. 저 사실 뭐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어떻게 공부 잘했고 어떻게 영어 다 잘하냐고.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사실 해외에서 있었던 경험이 1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아, 유학파 아니에요? 유학파가 아니에요. 저 대구 촌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 대구 촌년도 유학 많이 가거든요. 심지어 그렇죠. 우리가 대구- 많이 가요. 저도 봤어요, 되게. 그건 대구 유지들. 저는 대구 그냥 촌년. 유지들. 유지들. 예. 그랬었는데 저는 학원을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말로 하는 학원을 좀 다니면서 되게 영어가 편해졌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이었냐면 처음 딱 들어갔는데 네네. ABCD를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뜻을 배우고 뭐 이거를 설명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림 한쪽 페이지에 그림이 4개가 있어요. This is a lion, this is a tiger, this is a monkey 이런 식으로 4개가 딱 있고 이쪽 페이지에는 That is an apple, that is a banana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림으로? 네, 문장은 써 있긴 한데 그림으로. 네네. 근데 정말 30분 단위로 선생님이 바뀌어서 들어오시는데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이거를 정말 토 나올 정도로 100번 넘게 읽어 진짜로. 어허. 그러면 우리는 뜻도 모르고 This is a tiger, this is a monkey, this is a lion 이것만 두두두두두 계속해요. 나중에 막 그냥 나와요. 뜻처럼 그러겠네. 나와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this가 가까운 데를 가리키는 거고 that이 저기 있는 걸 가리키는 거라는 걸 그림 보고 안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정의를 먼저 내린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해놓고 잠깐만 내가 이렇게 많이 쓰던 게 이 뜻이구나. 네. 카테고리가 나중에 나눠진 거네요. 네네네. 이 어학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그
그 단계가 되기 전까지 저는 너무 기초가 없어가지고 맨날 퀴즈 보면은 진짜 백지로 내고 막 그 시간이 달달달. 몇 살이었어요? 6학년 때요. 아, 6학년. 심지어 조기 교육도 아니에요. 저 진짜 심지어 늦게 요즘 배웠어요. 애들에 비해서 6년 느린 거잖아요. 6년이 뭐야? 6년이 뭐야? 요즘은 막 10년, 뱃속에서부터 엄마들이 10년 늦었지. 예. 태교를 영어로 네. 그게 무슨 의미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늦은 네. 건데.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말의 구조를 그냥 혀로 익히고 입으로 그래요. 익히고 하면서 몸이 하는구나.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틀린 말을 하더라도 일단 나가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막 실수하더라도 영어는 일단 말하고 보니까 그 겁이 발음이 없어서. 그렇게 좋아진 거는 네. 그래도 원어민 100만 교육이- 번 하니까 계속 This is a lion, this is a tiger 계속. 아니 근데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에도 엄마가 그렇게 어느 정도 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애들을 막 쪼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래서 물론 저 나름대로는 안 이렇게 푸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집에서 간단한 거나 아니면 이야기할 때는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막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Let's talk in English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Are you guys hungry? 아니면 you want to have some 뭐 pancakes 이렇게 물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한 건 하면은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제 뭐 Mommy can I read books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짧게 해요. 나중에 생활로. 또 결과적으로 성인이 됐을 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 최소한 아이들이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 둘 다 영어 유치원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 3, 4 넘어갈수록 이제는 영어 유치원 나왔던 친구들하고 같은 클래스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는 생활에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학원에서만 하고 입 딱 닫고 있는 것보다는 그쵸. 좀 언어라는 게 살아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영어나 외국어에 대한 또 이제 스펙을 하나 장착하고 나면 어디든 회사 입사에 아주 유리하죠. 김경 아나운서가 MBC 공채 아나운서죠. 2000년도. 네, 2000년도 지문둥이를 벌써 2000년도. 너무 오래됐다. 나이 너무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진짜. 일찍 입사했어요. 아, 약간 좀비설이 있어요. 아니요. 어머, 세상에 2000년도야. 아, 2000년도. 근데 MBC 섹션 TV 연예통신에서도 네, 근데 워낙 했었고. 예뻐가지고 많이 다녔어요. 제가 쇼프로에서도 많이 봤어요. 웹투나잇, 네. TV 완전 정보 그 네. 있었고 뽀뽀뽀 아주 뭐 대표적인 간판 프로죠. 그리고 MBC 파워메이커진과 와우 동물천하 동물농장 할 때 약간 맞아요. 살짝 예. 사실 신경 와우 썼어요. 동물천하가 네네. 동물농장을 타겟으로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야, 맞네. 진짜 신통방통 호기심 탐험대 네. 시사 교양을 비롯해서 예능까지 도 정말 종횡무진하던 때 저랑 많이 만났어요. 대기실에서. 그래서 맞아요. 눈인사만 했죠. 네. 어, 특집 근데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언니랑 추석 특집해서 맞아요. 뭐 맛대맛 맛대맛 같은 거 하고. 아, 찾아라 맛있는 TV. 아, 그렇네. 그것도 나도 그걸 했었고. 이제 일찍 나와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저도 놀랐던 게 프리선언 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프리선언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도새도 모르게 했어요. 너 왜 이렇게 조용히 했냐고. 그쵸?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맞아요. 연기하시는 거 보고 잠깐만 있어봐.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뭐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네. MBC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아, 좀 태풍이 많았죠? 그렇죠. 네. 파도가 많았잖아요. 맞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방송을 할 수 없는 아나운서들에게 특히 저처럼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아나운서들한테는 방송 기회가 없었어요. 아, 그게 있었구나. 근데 저는 일단 원래 회사 입사했었을 때도 그냥 회사원 체질인 줄 알았어요. 그냥 되게 의외예요. 지금 저도 그 파업의 얘기를 듣는다는 네, 것 자체가. 회사 생활하는 게 뭐 안정적이고 네. 그리고 저는 일단 MBC를 너무너무 사랑했었고 네, 그리고 예쁨 받았어요. 왜냐면 실력 있었거든요. 아이. 진짜 아까 영어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가 회사 얘기까지 했는데 진짜로 왜 밀어주는 주력 사원이 있어요. 애 낳기 전에만. 아, 그것도 있나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사실 그 행보가 좀 놀랍긴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것도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동기면 남에 의한 이유가밖에 안 되잖아요. 항상 망설였어. 이렇게 힘든데 회사 안에서의 생활이 계속 있을 수 있을까? 내가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던 차에 제 여동생이 네.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 동생이 원래는 회계 공무원이었어요. 어카운팅 쪽으로 해가지고 그 미국의 공무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연방 공무원이 있고 또 아닌 쪽이 있어요. 근데 이쪽에서 회계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저도 이름 이런 건 잘 모르지만 네. 원래는 좀 유명한 그 스탠다드 앤 차터드에 있다가 그 공무원으로 옮겨간 이유가 네. 20년인가 15년인가를 일하면 연금이 나와요. 미국도 공무원이 제일 최고의 직업인 거예요. 안정된 직업이구나. 안정되고 일하는 시간도 짧아요. 네.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엄마한테는 최고의 직장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일찍 출근하긴 하는데 7시 정도에 출근해가지고 3시 퇴근하면서 애를 그때 이제 데리고 와서 그렇네. 올 수 있어요. 너무 엄마로선 최고잖아요. 네. 근데 그걸 10여 년 하고 있다가 이제 몇 년만 더 채우면 이제 연금이 나오는 그런 때였는데 제 동생 꿈에는 항상 정의수호 같은 게 있어요. 정의수호. 네. 자기는 너무너무 경찰이 되고 싶었는데 이 나이 제한이 35살까지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얘기 못 듣고 있다가 4차 시험인가 그때쯤 얘기를 들었어요. 와. 그래서 너 무슨 소리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와. 응? 네. 그 모든 특권과 이제까지 쌓아놨던 거 연금으로 가기까지 몇 년 안 되는 시간을 포기하고 네 아들도 생각해야지. 네네. 이랬어요. 그게 현실적인 반응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저라면 사실 더 힘든 쪽으로 네가 옮겨가라 라면은 저는 못해요. 회계 공무원 해서 점잖게 앉아있고 기업들 돌고 있으면 감사 나오는 거니까 접대해주잖아요. 네. 그런 대접 받다가 갑자기 뭐 나이트 시프트, 새벽 시프트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이요? LAPD 같은 경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험한 험한 진짜로.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 영화나 총이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언니 나는 이거를 해보지 않고서는 내가 만족하는 삶을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에이지 리미트 35인데 35까지인데 마지막 찬스야 나한테. 그래서 1, 2, 3차까지는 회사에 속이고 이렇게 일요일마다 가서 시험 보다가 네. 4차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만두고 시험 본 거예요. 세상에. 근데 연봉요 더 적어졌어요. 그렇겠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finally she got it. 그러니까 진짜로 됐어요. 와. 그것도 뭐 동네도 안전한 동네가 있고 아닌 동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일 험한 뉴욕에서 NYPD예요. 어떡해. 지금. 진짜? 그래서 지금? 정말로 막 현장 나가면 피칠갑된 현장도 보고. 강력계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막 나가는 미국은 데가.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동생 얘기만 들으니까 남녀 경찰 시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달리기도 이거 통과해야 되고 뭐 몇 미터 높이의 벽을 맨손으로 넘어야 되고 80kg짜리 더미를 끌고 엎어치기 해야 되고 권총 쐈다가 다시 넣고 쐈다가 넣고 이거 100발에서 몇 발 명중시키냐. 봐주질 않는군요. 신체적인 남녀가 차이를. 똑같아요. 근데 이 권총 쏘는 것은 또 1등 해가지고. 근데 죄송한데 되게 멋있긴 멋있다. 그렇죠. 이게 남의 동생이라 그런지 되게 멋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진짜 어쩜 그게 해내지? 엄마 아빠는 너 총 맞으면 어떡하냐 막 당장 너무너무 그거죠, 걱정을 걱정은. 하시죠. 막 네. 밤을 막 새시면서. 아이고 주여. 근데 저는 수진아 언니 너 응원해. Go for it. 해. 멋있어. 하고서는 저도 딱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 동생도 이렇게 더 안 좋은 조건과 더 안 좋은 환경이지만 자기의 꿈과 이상을 쫓아서 갔잖아요. 네. 아, 나도 만약에 이 첫 번째 무브먼트를 못 움직이면 그 첫 번째 걸음마를 못 떼면 계속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아. 저는 프리랜서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나이도 있고 누가 써주겠어. 방송도 그쵸. 너무 쉬웠고. 15년 후에 프리랜서면은 이게 뭐지 싶은 그렇죠. 거죠. 뭐 왜냐면 한창일 하기는 때도 일찍 아니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창일 때 방송 여러 개 쥐고 나오는 게 그렇죠. 사실은 프리랜서인데. 정말 그래요. 이 네. 바닥, 이 계통의 룰이라고나 할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뭐 회사를 알아본 것도 없었고, 그리고 그 전에 파업 때문에 방송이 정지되면서 사실 육아휴직을 이때 써야 되겠다고 육아휴직까지 썼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안 비친 지가 꽤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한 4년 정도의 공백이 오. 있더라고요. 야하. 근데 진짜 너무너무 나쁜 조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최악의 타이밍이에요. 프리 선언하기에는. 늙었죠. 아줌마죠. 애 뭐 둘 늙었다는 있죠. 표현은 지금. 아이, 제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되죠. 근데 일단은 최악의 타이밍이에요. 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표가 100살까지 살고 90까지 일하는 건데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나 그때 즐겁게 살았노라. 후회 없이 해봤노라. 최소한 나는 노력했노라 하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 하고서는 사표. 멋지다. 이건 정말 네. 동기부여가 너무나 확실하게 또 돼 있었지만, 자, 그렇다면 이 행보에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제 매 순간 그렇겠지만, 우리 김경 아나운서가 굉장히 스스로 똑똑한 것 같지만, 또 이런 사람들의 허점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의 허점이 있는데, 요걸 이제 만져주시는 하나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저희 심지어? 집안은 사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도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절에서 등 달아주시고, 기왓장 하면은 뭐, 이렇게 1, 2만 원씩 해가지고, 저희 이름 다 적어서. 네, 그런 거 있죠. 하고 그러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희 엄마, 아빠가 되게,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어떤 교육적인 면에서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네. 그런데 사상적으로는 너무나 개방적이셔가지고, 이렇게, 저 이런 거 엄마랑 뜻이 다르다든지 뭐 물론 또 저는 이제 시집간 딸이 큰 딸이긴 하지만 네. 되게 믿어주고 지원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안 믿잖아요. 엄마는 절에 다니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엄마 이렇게 서울에 오시면은 며칠 묵고 가시고 하는데 일요일이 껴있으면 주일이 껴있으면 엄마 교회 같이 갔다 갈래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선뜻 따라 나서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눈 감고 막 저보다 더 오래 눈 감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뭔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안에는 자식들 그럼요. 이야기가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엄마 헌금한 타이밍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그냥 가만히 써도 돼 편하게 해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런 거를 부담 주면 불교 신자들이 좀 이렇게 거부감을 다르게 느낄 볼 수도 수도 있으니까.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저희 엄마가 진짜 아끼시는 분이거든요. 이렇게 워낙에 아빠가 교육 공무원으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없는 살림으로 셋을 키우시느라고 진짜 아끼세요. 근데 5만 원짜리를 꺼내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저 따라온 교회인데. 거의 어머니에게는 50만 원, 100만 원의 가치가 그럼요. 있는 액수 아닙니까? 그럼요. 와,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보고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 엄마도 저렇게 큰 돈을 하시는데 심지어. 예. 그 마음을 내가 정말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우리가 점점 크리스찬으로 세련돼진다는 건 순수함을 그만큼 잃어간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 거. 네, 맞아요. 근데 잠깐 그렇다면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신 거예요? 그게 조금 그냥 어이없어요. 막 되게 대단한 이런 막 전기라는 게 없고 사실은 남편이 제가 둘째 낳고 직후에 둘째 우울증이 너무 컸었어요. 그러니까 사는 우울도 컸고 근데 그때 또 남편이 사업을 크게 말아먹었어요. 아이고 저런. 그냥 크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한 번씩 크게 또 한 번 망해도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게 왜냐면 남편이 워낙에 뭐 크게 베팅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업가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굉장히 좀 조심조심 다가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믿었었고 했는데 어느 날은 자기한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누구한테 연락할 사람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래, 무섭다. 네. 자기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진짜? 리스트를 주니까 너무 무섭다. 겁이 털컥 나는 거야. 너무 너무 무섭잖아요. 의미로는 더 겁난다. 그래가지고, 이게 평생 못 가는 관계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면서 나는 죄진 거 없고 우리 식구 우리 남편 성품을 알잖아요. 제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달달달 떠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네. 이게 돈이 얽히니까 딴 거보다도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막 남편이 쪼그려 들어가는 그 모습 다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남편이 굉장히 결혼 초기까지만 해도 엄청 보수적이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고 제가 좀 거의 맞춰주는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구나. 네, 되게 나쁜 남자 스타일이에요. 아하, 그렇게 매력은 얘기하면. 있죠. 연애할 땐 좋지만 또 이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뭔가를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교회를 가보겠다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기까지가 너무너무
너무너무 무섭고 겁나는 거야. 아,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너 왜 쓸데없는 데 가서 시간 쓸라 그러니? 너 조그만 애기, 그때 한 2, 3개월밖에 안 됐었거든요, 둘째가. 애를 두고 제가 나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갓난쟁이니까 젖도 먹여야 되고, 뭐, 시간마다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남편은 혼자 기저귀를 못 가는 남자예요. 그랬는데, 오빠 나 이러저러 해서 교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저 뭐라고 막 올 줄 알았어요. 네.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서진이를 좀 봐줘. 둘째 그 깐난쟁이를 봐줘라고 했는데 봐주겠다는 거예요. 뭐 웬일인가 싶죠. 근데 갔다가 오는데 저는 오는 길에 애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너무 불안하고 애 없이 완전 집이 난리가 났겠구나 막 생각을 하면서 빨리 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그 교회 셔틀버스가 저희 집 그 중간 지점까지 내려다 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타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애 우니까 빨리 오라고 전화 왔구나. 재촉하는구나. 네네네. 그래서 나 지금 거의 다 왔어. 빨리 갈게. 먼저 막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단 소리가 어땠어? 이건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너무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내가 이렇게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려있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시작돼가지고, 매주 아기를 데리고 갔어요. 둘을 다 데리고. 그렇게 한 7, 8년. 같이? 네. 아니, 남편은 안 가요. 일단은. 근데 그 시간을 전 익스큐즈 해주는 것도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해줄 수 있지라는 것 자체가 항상 고맙고 제가 기도를 했던 게 하나님 저희 남편도 언젠가는 하나님 만날 거라는 건 전 알아요.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힘들 때만큼 남편이 힘들 때 하나님 만나게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힘들었구나. 평상시처럼 만날 수 있게 일상처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거짓말같이 그 남들한테 이렇게 긴 시간 이야기를 압축해서 얘기하면 별로 고생 안 하고 별로 이렇게 뭐 무슨 말인지 굴곡이 알아요. 없었던 것 같긴 네. 하지만 그치만 한 그렇지 3년 않아요. 전서부터요. 네. 이러는 거예요. 나도 이제 교회를 가볼까 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잘 됐다가 아니라 왜? 이랬어요. 놀랬지. 왜? 너희 셋 다 가는데 나만 운동 가고 혼자 있으니까 이상한 것 같아. 또 핑계를 대는 거 부끄러운 그쵸, 거예요. 그쵸. 남잔데. 그런 건 모르는 척 해주죠. 네, 네. 그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핑계를 대고 있구나. 그러면서 좋다. 그럼 가자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같이. 근데 경화 씨는 교회 가서 처음에 네. 그 마음의 움직임이 왔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 기억나요, 혹시? 그게 되게 말로 표현하기에는 막 맞아요. 그건 드라마틱한 애매해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갔는데 제가 진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한 2달, 3달 정도는 내내 울면서 다녔어요. 그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뭐 말을 알아들어서 제가 성경 구절을 알아서 이런 게 아니라 갔다만 오면 저는 그 시간 동안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몸에 그러니까 빈틈없이 저한테 쏟아붓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 또 생일이 12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안 나갔던 순간부터 하나님은 항상 나하고는 특별한 관계야. 그렇네. 라는 믿음이 되게 강하게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특별하니까 언젠가는 만날 것이고 되게 특별하게 사랑을 해주실 거고 우리의 관계는 특별하라는 걸 안 믿을 때부터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 그렇지. 들으면 좀 오해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건 충분히 제, 그렇게 생각할 나름대로 수 있죠.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저도 든든한. 뭔지 알아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내가 미션 스쿨이었는데 심지어 그때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저희 좀 불교였어요. 네네. 그런데
그때 교회를 다닌 적도 없으면서 내가 만약에 종교 생활하면 나는 교회를 갈 것 같다라는 믿음이 네네네, 그런 게 그게 있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환경적인 그 맞아요. 묘한 그 에너지가 있어요. 있죠. 무의식, 있어요. 우리의 열려있는 무의식.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게 그분의 부름이죠,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네. 경화 씨의 그 무의식이 말하자면 콜링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죠? 진짜. 사실 뜨겁다면 그때 이제 초창기 아이들 어렸을 적에 이제 한창 그때는 막 절박함으로 나갔을 절박함으로 만나고 하니까 막 잠도 잘 못 자고 막 여러 가지 그때 책 쓰는 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또. 많은 일을 해요. 또 왜 책을 그랬는지 써요. 모르겠는데 네. 피곤해 죽겠는데 하여튼 책을 썼어요. 뭐였어요, 그게? 그 아이들 언어 교육에 대한 거였어요. 육아교육이었구나. 네, 그래서 우리 아이 언어 성장 프로젝트라고. 어쩐지 아까 얘기하는 강사 같더라고, 거의. 전문성이. 그쪽 책을 내셨고. 네, 그래서 아이들 기르면서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썼던 일지를 바탕으로 어떻게 언어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아이들의 말을 통해서 사고를 열어주고 이런 것들을 대단하시다. 한국말과 영어랑 두 가지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책을 썼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왜 더 즐기지 못했을까 이런 건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때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앞으로 갈 수 있었던 거는요. 매 새벽에 진짜로 제가 그때 불면증이 있어서 10시에 애들 재우면서 같이 잠들면 1시에 깨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못 잠들어요. 잠들 수가 없어요. 불면증 때문에. 세상에. 그러면 한 4시, 5시 동터 올 때까지 또 막 써요. 그런 다음에 5시 되면 너무 힘들어서 기절이죠. 한 30분 이렇게 잠들었다가 탁 깨요. 그게 불면증이에요. 네. 근데 그때 딱 처음 꺼내는 게 항상 성경 꺼내고 그거를 어떤 날은 소리내서 읽고 어떤 날은 필사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때는 기도도 항상 타이핑을 했었어요. 제가 손글씨가 너무 느리니까 타이핑으로 하면은 막 기도 번호가 막 70몇 번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매일 아침 쓰면서 또 다시 오려가지고 수첩에 붙여서 다니면서 수첩 보면서 또 그때그때 기도하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네요. 근데 누군가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영적 양식을 계속 쌓아놓으면 나중에 그걸로 또 활용을 몇 년 하고 방전이 되면 저절로 그걸 찾게 된다, 말씀은. 예, 그래서 계속 저도 충전시키는 다른 도구가 없는 것 같아요, 말씀에는. 네. 가장 최근에 제가 기도 제목이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비록 나이도 많고 애 둘 낳은 아줌마고 난 앞에서 나이 많은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연기에 도전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연기 수업도 받고 준비도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님, 제가 이렇게 늦게 시작하게 됐고 스타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오래도록 무대에서 호흡할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처음 시작이 저는 사실은 인상 깊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밥집 아줌마도 괜찮고 어촌의 안악도 괜찮지만 남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안 어울리는 거 해? 이런 표현보다는 제법이네? 좀 하더라.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쪽머리도 잘 어울리고 기도했구나. 네, 그러니까 사극 같은 거 그리고 아나운서 말투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거진 말투잖아요. 이런 쪼 같은 것들이 티가 덜 나게 사극으로. 근데 기왕이면은 저작거리 안악보다는 사대부. 뭐 점점 조건이 늘어나네. 하나님 조건이 없는데요. 하면서 조건이 어울리는 거. 남들이 봤을 때 어울리는 거 찾으려고. 저는 주모도 괜찮은데. 그럼요. 저작거리 안악보단 중전으로. 그래서 뭐 중전 같은 거 하면 좋죠. 군에 들어가서. 그 희한하게 하나님이 들어주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중전은 신기해. 절대 못할 거니까 저는 경력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한 서너 번째 후궁도 괜찮아요. 머리 감고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진짜 디테일하게 하신다. 저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순수하네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섭외가 딱 들어왔는데 기생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 사실 기생 기뻤어요. 왜냐하면 머리 감잖아요.
요거. 그리고 이렇게 말투나 연기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조금 뭐 교태 부리면 될 것 같은 약간 좀 쉬운 생각에 그랬었어요, 처음엔. 그래서 엄청 연습을 했어요, 대본 받아들고. 근데 이게 대본이 방송 분량보다 20분이 오버가 되면서 그 씬 자체가 확 덜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된 줄 알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다음 기회 주시겠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3주가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떤 거요? 저 그거 기생코 날아간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번은 중전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이러는 거예요. 와. 기생에서 중전이 웬 말이에요? 너무 웬 신분 신분 상승. 상승. 갑자기 된 거 아니에요? 역변이잖아요. 기생은 아무리 잘 돼도 후궁 아닙니까? 그 그렇죠.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전이라. 중전으로 머리 말고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일단은 여자니까 네. 여자니까 바스트샷이 예쁘면 또 일단 50%는 만족이 생기잖아요. 예뻤어요. 아니, 아니, 너무 너무 편집이 빨리 좀 되셔서 지나가서, 네. 그 연기자로서의 이제 비전은 좀 더 키워 나가실 것 같은데 예, 어필하세요. 여기는 힐링 토크 회복입니다. 네. 어필하세요. 네. 예. 진짜 사실 저는 처음에 연기 시작하겠다고 덤벼들 때만 해도 네. 아나운서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분명히 연기에 쉬울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일단 발성되지, 호흡되지,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카메라 워킹 알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 완전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나운서들은 호흡에 습습 후후가 들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MBC 같으면 띠리린 띠리린 띵띵 하는 게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MBC 9시 뉴스 광동제약 제공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악이 15를 알리기 위해서 띠리린 할 때 벌써 숨을 쉬고 숨소리가 안 나가게끔 깔끔한 소리를 내는 걸 연습을 해요. 그렇죠. 아나운서가 공기반 소리반이라는 얘기는 들은 적이 그렇죠. 없어요.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눅눅하네요. 네. 그렇지, 다르구나. 완전 다른 거예요. 근데 너는 그렇게 감정 재밌다. 표현하니? 이렇게 네가 만약에 엄마 이렇게 얘기하니 엄마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배워가면서 다시 정말로 재밌다. 저는 진짜 ABCD부터 배운다고. 근데 더 생각하고 어려지시겠는데요? 사람이요, 새로운 게 없는 순간부터 늙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되게 신생아되실 것 같아요. 아이 새로워. 아이 새로워. 항상 지금 새로워. 이 프로그램 보시는 많은 이제 관련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도로 좀 정보를 많이 해주십사고. 네. 왜냐면 이게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서 또다시 내 인생과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는 것도 제가 또 많이 있어요. 경험을 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한 사람 일을 한 사람으로 끝내질 않으시고 다 연결지어서 협력을 항상 또 시켜서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분의 비전을 기어코 이루고야 마시기 때문에 네. 경화 씨의 이런 변신을 통해서 또 어떤 변화가 어떤 또 비전이 열릴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니 진짜 초심자로 돌아가서 너무 편했어요. 그 호흡 기억할게요.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네,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니, 저희 네. 못다한 이야기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아니, 불러주시면. 친한 분 거기 계시잖아요. 가희 씨를 비롯해서. 가희랑도 친하게. 예, 그 모임에 네. 계신 또 네. 다른 분과 여기 네. 출연 안 하셨던 어떤 분이라도 좋아요. 네네. 예, 같이 해서 얘기를 한번 수다 떨듯이 시즌 2를 기획해 보아요. 시즌 2. 이대로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운 게스트라. 네. 예, 오늘 정말 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